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한 지 꼭 한 달째다. 우와, 박문 안에 대선 행보가 한창이다. 여론조사는 요동치고 민심은 흔들린다. 여기 있어 뚜둥. 야권 후보 단일화가 대선 판도를 엎을 수가 관건이다. 문재인 지지자, 안철수 지지자의 70% 이상이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계속 야권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안철수 문재인 둘이 친하긴 한 거야.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인사도 안 하고 쌩 했다던데. 궁금해. 안철수 캠프에 발로 뛰는 그녀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민주당의 신선한 그 남자 문재인 캠프의 정명수 부대변인을 만나 대선 전국의 최대 화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궤도남아 해보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결국 단일화 하느냐, 하지 않겠느냐, 단일화 반드시 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당연히 우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유권자들은 더 궁금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도대체 무엇이 같고요, 무엇이 다른지 말입니다. 오늘 참 귀한 자리입니다. 양측 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문재인 캠프의 정명수 부대변인 함께 자리했고, 안철수 캠프의 정치혁신포럼 김민전 경희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TV 토론 하자, 김성식 본부장이 안철수 이런 제안 혹시 들으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대선이 이제 2달 남았는데요. 아직 국민들께서 직접 후보들을 볼 기회가 없으셨죠. 물론 예선을 통해서 경선 과정에서는 봤습니다만은 이 대선 본선 국면에 들어와서는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요. 각 후보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저는 당연히 가지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언론을 통하게 되면 항상 이 주요 제목만 뽑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요. 이렇게 삼자 토론을 하게 되면 보다 명확하게 각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선거하는데 후보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죠. 네, 언론 그렇습니다. 통해서 걸러서 들으면 그죠? 네, 처음에 네.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 전달도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거부했죠. 아닙니다. TV 저희가 토론 오후에 대변인 브리핑이 나갔고요. 네.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어쨌든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고 네. 아직까지 대통령 정식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지금이 어쨌든 삼각구도에 있어서 네. 주요 후보들이 TV를 통해서 국민과 호흡하고 네.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에 대한 브리핑이 나갔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양자 후보가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바뀌었네요. 그게 몇 시였죠? 그게 몇 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오후에 바뀐 네, 오후 거군요. 4시 브리핑에서. 긍정적으로 이걸 이제 마지막 박근혜 후보만 오케이 하면 이게 되는 거네요. 네. 예. 언론께서 이거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좀 성사되게 오늘 도와주시면 좋을 것 오프닝에서 같습니다. 제가 세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러시군요. 반드시 따지지 말고 네. 유권자들 지치니까. 그리고 단일화 언제 할지도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루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TV토는 한 번도 못 보고 이거 선거 투표해야 되는 국민들 생각해서 좀 TV 토론 하자 이런 입장인데 여기 윤창중 컬럼에서 그럼 박근혜 후보만 바보 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조금은 헷갈립니다. 누구 한 명 또 바보 만들려고 이 TV 토론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자, 단일화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단일화에 대한 지금 글쎄요. 입장은 그 이전에 얘기한 거 똑같죠? 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포럼에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혁신 포럼에서는 정치의 그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또 선거 과정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다시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일화니 연대니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하지 없습니다. 않고요. 네. 속으로는 다 궁금해하고 좀 있죠. 그러나 겉으로만 얘기 안 하는 거. 왜냐면 전 국민이 다 궁금해하는데. 전 국민이 궁금해하시는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는지 전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제 주변에 네, 이렇게 네. 친구들, 언론에 네, 없는 친구들도 네.
근데 누구로 된대냐? 근데 중요한 되게 거는 궁금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식으로 기자 출마 회견을 한 지 한 달 지났고요. 그 한 달 동안에 캠프가 갖춰지고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 그 창구들도 마련되고요. 또 정책들도 굉장히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저께 뭐 안 후보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보여줄 게 더 많이 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어떻게 보여드리느냐 이것을 저희가 더 신나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는 이런 데는 사실 별로 조금, 관심이 없군요. 네, 지금. 지금 별로 얘기는 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포럼이나 여러 가지 네, 네, 네. 뭐라 캠프에서 네, 이런 건 네.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있다. 뭐 지금 자원봉사분들도 엄청나게 몰려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은 어떻게 배치하느냐 뭐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캠프 단지 내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네. 될 문제가 있는데 네. 저희가 뭐 단일화를 일부에서는 구애를 한다, 압박을 한다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쪽에서도 네. 서로 보여줄 게 있다면 더 보여줘야 되는데 짚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은 단일화를 위해서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한 정치 교체를 원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치 쇄신에 대한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정치 쇄신에 대해서 저희 후보자의 진정성은 이 안철수 후보님의 현상은 죄송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의 현상은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인데 네. 그 진정성 같이 만나서 그 정치 쇄신에 대한 문제에 답을 풀자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면 네. 정치 쇄신이 뭐 정당의 개혁이나 공천의 혁신이나 이런 걸 말로 한다고 국민이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성은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국민들에게 이것을 약속하려면 같이 만나서 정치 쇄신에 대해서 철학과 방향이 흡사하면 진짜 정치 쇄신은 어떻게 하자. 두 분이 만나서 이것을 소통하거나 아니면 다각도로 만나서 그럴 때 정말 정치 쇄신을 국민이 믿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3자, 그러니까 3명이 다 나오면요. 오늘도 바로 전에 윤창중 대표 그 얘기 계속했는데 꼭 양자가 돼야지 이깁니까? 아까 정권 교체 얘기가 나왔는데 3자가 돼도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나 우리 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님이 철학과 그다음에 공약의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뜻도 같고요. 박근혜 후보랑도 공약이 많이 비슷해요. 경제도 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많이 경제 나오고 민주화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정치 다릅니다. 쇄신도 많이 예. 비슷해요. 사실 아니, 저는 정치 다 쇄신은- 여기서 언론이니까 다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나긴 나는데 경제 민주화에서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좀 정치 많이 쇄신은 비슷해져요. 내용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 민주화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요, 뭐 이런 네.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선을 보면요, 제가 정치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이제 확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네. 역대 대선에서 많은 그 대선 후보들은 서로 공약 뺏기기를 했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이 때문에 아주 뭐 그 논란이 되는 몇 개의 공약을 제외하고는 공약들이 되게 비슷했던 비슷합니다. 것이 사실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요. 이 네. 자리에 와서 이게 네. 재벌의 개혁이 가장 그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고 네. 재벌의 그 의사 결정 과정을 반드시 민주화로 고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이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민주당에서 제가 계속 하더라고요. 말씀 좀 제가 드려도 깜짝 될까요? 예, 네, 이 말씀하세요. 때문에 사실 한국 선거에 있어서 정책 선거가 잘 안 된 이유가 바로 후보들한테 저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정책 선거가 된 것이 바로 2010년 지방선거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상급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정책을 두고 선거를 했었고요. 이 무상급식을 두고 선거를 하고 나서 새누리당이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지고 난 이후에 한나라당의 입장이 진보 진영의 정당들을 따라하기로 입장을 바꾸죠.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가 마치 없는 듯이 하고 있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권의 이슈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본인들의 이슈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대선 이후에도 정말 그렇게 하실까? 그렇지. 그게 문제죠. 네, 이제. 네, 하는 계속 이제 그- 실천이 이어지느냐 안 네, 이어지느냐. 진정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일각에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만하고 나와라. 뭐 이제 그분의 친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예. 새누리당 당내 역학관계에 있어서 조금 밀리는 듯한 인상들도 나오고 있어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다시 왔습니다. 원상태로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양구 원내대표가 지금 되게 네, 뭐 조용해지겠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이게 선거 국면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그 이후에도 그런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요. 네. 분권형, 네, 아니, 말씀하시죠. 경제민주화 문제는 네. 사실 그 새누리당에서 금산분리나 네. 숫자 총액제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안에 근데 대해서 서민으로 생각을- 들어가도 예.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한 대형 마트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근데 입장을 그런 발표한 적이 어떤 없어요.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핵심이 경제민주화에서는 재벌 해체냐, 재벌 개혁, 재벌의 의사결정 문제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대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다시 민주화가 되면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되죠. 금산 아니 후보자가 직접 그러면 그런 액션을 네. 취해주시고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데 없었다면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맨 위에 하고 싶다, 하겠다, 네. 그건 같죠. 그다음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표방하는 네. 제목들은 네. 비슷한데요. 그게 과연 이제 내용도 그런가라고 그럼요. 하는 건 좀 따져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내용에 네.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의지는 박약해 보이죠. 객관적으로 본 거죠. 같습니다. 재벌이다 부분은 네. 똑같다는 표현은 잘못됐고 네. 조금 엇비슷합니다. 의지와 방향은 네. 같다고 봅니다. 네.